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인천을 비롯한 부산, 또 군산 등의 항구 도시가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다고 언급을 하면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인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백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을 반드시 이겨내고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여서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도시라는 특성상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더욱이 지난해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인천에서 나온 만큼 인천의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은 꼭 필요한데도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대상으로 번역 단위로 선정했는데 여기서 뽑힌 게 경북권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엔 경북권 가운데서도 뽑힌 병원이 대구에 있는 칠곡 경북대 병원입니다. 예. 애초에 정부의 연구 용역에는 대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이뤄낸 겁니다. 예. 지역 문제를 벗어나서 국가적 이익으로 볼 때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출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인천공항이 있는 지역, 바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데 결과는 아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수도권에 있지만은 그동안 뭐 서울과 경기도 또 부산 등의 도시에 이렇게 좀 밀려서 발전이 좀 더뎠는데, 그런데도 인천이 타 지역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이유가 뭘까요?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은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언급된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남과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그리고 경북과 대구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경상도 쪽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은 오랫동안 서울을 보조하는 성격의 도시로만 존재했고 경기도보다는 규모가 적어서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도권의 혜택을 받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오는데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약속했으면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2025년 이후에도 인천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은 인천이 21%, 서울시 42%, 경기도 37%로 매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시민이 버리지도 않은 80%의 쓰레기를 인천 시민이 감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인천 영흥도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석탄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인천에는 SK 인천 석유화학과 GS, 대한항공, 현대정유, 중부발전, 포스코 에너지 등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 밀집한 곳으로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총 2,472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가 연간 20여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만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접근성이 좋아서 몇 년 전부터 인천 송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국내 기업들도 송도를 비롯해서 청라 쪽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 지역에서 인천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 기자님, 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 소식에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네네. 백 기자님께서 봤을 때 인천 시민들이 기대해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앞서 타 지역이 인천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인천공항 때문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항 접근성 때문에 인천의 매력을 느껴서 기업이 들어서고 각종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또 지난달 K바이오 랩허브를 송도에 유치하는 것을 성공한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바이오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병원과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했는데 앞으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과 신약 개발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항공산업과 로봇산업, 물류산업 등이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참 그나저나 쓰레기 매립지 관련 이야기는 네, 너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네네.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인천과 합의한 이 내용들이 언제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될지 우리 백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짧게 말씀해 내년 주십시오.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답해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